장티푸스도 A형 간염 같은 건데 이제 A형 간염은 바이러스고요. 장티푸스는 박테리아입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A형 간염은 뭐 걸려도 따로 치료약이 없이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간장약만 좀 주고. 근데 장티푸스는 이제 걸리게 되면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조금 오래 머물거나 시골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많이 사 먹거나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증상은 이제 뭐 열나고 배 아프고 이런 거는 뭐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장티푸스다 그러면 설사하고 배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비로도 옵니다. 굉장히 심하게 오면은 장이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염증이 심해서 그런 걸로도 오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입으로 먹는 이 경구용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사용으로 들어와 있는 백신을 이제 쓰게 되고요. 이거는 A형 간염도 그렇지만 이제 불활성화 백신, 이제 홍역하고는 달라서 면역이 조금 저하돼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이상 간격을 두고 한번 맞으시면은 한 2에서 3년 정도. 이건 보고마다 다릅니다. 2년마다 맞으라는 사람도 있고 3년마다 맞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건 지속 노출될 때니까 이제 뭐 매해 여행을 가시면은 이제 이거 한 번 맞으면 2년 정도 이제 버는 거죠. 일본 내염은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몇 년도였나요? 85년 이후로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 이후로는 뭐 발생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실제적으로는 좀 들어본 지 오래된 질환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일본 내염이 한 번씩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85년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0대 이후에 사람들이 물려서 1년에 한 많이 생기면 한 20케이스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는 이제 역시 일본 내염이 있기 때문에 가서 걸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면 이제 거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농촌 지역에 웅덩이가 많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가게 되고 이제 장기간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의식 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자제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두 개 중에 뭘 선택을 해서 이제 맞추고 뭐 그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백신 같은 경우에 불활성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5번에 나눠서 맞고 뭐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2번 나눠서 맞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초하고 이제 그거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 사백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성인의 경우에도 사백신을 뭐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생백신이 워낙에 한 번 맞으면은 추가로 안 맞아도 되고 이제 항체 생존율이 좋기 때문에 생백신을 그냥 한 번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말라리아로 넘어왔습니다. 말라리아는 뭐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환자들이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하니까 모기들도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이제 국내는 이제 3일열 말라리아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라리아는 없고요. 3일열 말라리아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에 몇 명 계셨고 그때 이후로 없어져 가지고 뭐 경한병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는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라는 무서운 말라리아가 있죠. 이제 걔네들은 중추신경계 이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쇼크도 오고 그래서 좀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열대열 말라리아가 있고 내가 모기를 물릴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여행 코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은 말라리아 예방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기, 뭐 암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뭐 열이 난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매일매일 납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다가 또 열나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열대열 말라리아는 이제 특징이 이런 구역이나 설사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고 그냥 항생제 치료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장염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은 질환들이 있죠. 네. 뭐 이거 뭐 댕기, 지카 바이러스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그냥 뭐 일반적인 바이러스들 뭐 이름도 없는 뭐 이름이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몰라도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뭐 하다못해 대장균으로 인한 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손위생이라든지 여기서 손위생이라는 꼭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는 이제 비누로 씻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댕기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댕기열은 열이잖아요. 그렇죠? 열성 질환입니다. 열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홍역처럼 발진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들어오시고 열 나고 발진 생기면 골치 아프죠. 이것들을 다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근데 이제 댕기열은 발진이 생길 때 조금 피하 출혈 같은 게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감별 포인트는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2015년 이제 메르스 한참 훅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제 브라질에서 이거에 이제 감염되었던 산모들이 소두증, 신생아 소두증이라고 이제 아마도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임산부가 이제 걸리고 난 다음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까지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생장을 못 시키게 이제 방해를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핫했던 바이러스인데 2016년 이후로는 최근에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베트남이나 동남아 뭐 이렇게 발생했었던 국가들은 아마도 거기서 풍토병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걸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의사항으로 넣어놓긴 했습니다.